안녕하세요. 거듭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은 이번에 10조 원 예산이 추가 편성이 되어서 바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사업자는 정확한 소득이 없고 업종 업태에 따라서 대출 한도나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편적으로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거든요. 끝까지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페이스북에서 거듭남이라고 검색해서 메시지를 주셔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개인 사업자 대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필요한 금액과 상환 기간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둘째, 나에게 맞는 금융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셋째, 필요한 서류, 대출 신청 기간을 따져보셔야 되고요. 넷째, 대출 연체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들보다 자금 유동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계획적으로 대출을 받아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출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한도하고 상한 스케줄입니다. 한도는 소득 자료에 따라서 매출의 80%까지인데요.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시고 많은 세금 신고를 한 자영업자시면은 물론 이제 대출 한도가 크게 나타나시겠지만은 간이가세나 세금을 그렇게 크게 신고하지 않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매출 자료만 가지고도 대출 한도가 발생이 될 건데, 매출 자료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자료가 어떤 부분에 따라서 한도 부분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주거래은행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게 가장 좋으신데, 만에 하나 주거래은행에서도 이 거래 패턴이 부족하시면 보증서를 이용하셔가지고 대출 한도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보증서를 일단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주거래은행을 가시면은 더 부족한 금액은 신용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금리가 약간 높겠지만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도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은 만기일시 상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직장인들보다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원금하고 이자 부분을 같이 변제를 하시면은 상환하는 동안 부담이 좀 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자하고 원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은 내가 중간중간 목돈이 생겨서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는 만기일시 상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상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금융회사별로 한번 따져보셔가지고 대출 받는 순서인데요. 첫째로는 보증서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자금을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정부 자금만큼 저렴한 거는 없으세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이런 건데, 기금이라는 거는 중앙정부 자금이고요. 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출 자체가 중복으로도 이루어지는 보증서들이 많아요. 이런 특별한 경우처럼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자금 같은 경우는 중복 보증서가 가능하니까 잘 따져보시고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일반 뭐 법인업체 분들이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개인 사업자들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분들 뭐 PF 자금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말을 하는데 그냥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는 자금인데, 이런 자금들은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더 성장률이 좋거나 내 아이템이 괜찮다, 내 기술력이나 앞으로 미래 가치를 평가받아 가지고 보증서로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재단은 중복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사이돌이나 세이망홀씨나 이런 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신용보증재단은 이제 햇살론, 저축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발급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주거래은행을 가야 되겠죠.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주거래은행에서도 약간 힘드신 고객들은 바로 뭐 이제 캐피탈이나 뭐 저축은행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요. 외국기 은행 있죠. SC은행이나 한국시티은행 이런 은행들을 가셔서
들어가서 대출을 한번 문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이거는 제가 대출 금융사별로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외국계 은행은 신용 평점이나 신용 등급 이런 거를 산출을 할 때 우리 자체 마이크레딧이나 올크레딧이 이런 등급을 물론 이렇게 참고는 하지만은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국계 은행은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스코어라는 점수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등급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마이크레딧 나이스 등급이 부족하거나 이렇다고 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원체 또 대출 보는 심사 기준부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에서 문의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인데요. 지방은행 같은 경우도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취지로 인해서 정부 예산 같은 게 별도로 또 편성돼 있는 자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을 한번 방문해서 문의하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이에요. 캐피탈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자영업자를 좀 유리하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예요. 근데 다소 이제 금리가 높고요. 상환 방식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계획적으로 대출을 안 받으시면 늪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축은행, 소비자금융이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햇살론을 받으시면 좋은데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은 대출 광고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하지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또 광고들을 보고 또한 문자들을 보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대출 사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축은행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저축은행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거주하는 곳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저축은행을 방문하셔서 문의를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금융권인데 소비자금융권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좋은 금융사기는 맞아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금융에서도 대출을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단기 자금, 뭐 한 열흘 정도만 써야 될 자금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서류들을 막 만들어서 은행권이나 보증서나 이런 거 받으시는 것보다 간단하게 소비자금융에서 며칠 쓰는 만큼만 날짜만큼만 이자를 납부하시고 바로 변제해 버리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으세요. 왜냐면 소비자금융은 또 장점이 중도상환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제출을 받으시면은 그 후에는 추가적인 서류 자체가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화 한 통이면은 뭐 30분, 1시간 안에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은 내가 단기간 쓰는 자금을 이용하는 데는 다른 금융사업들보다 월등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캠코라는 대출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국민행복기금 이제 전환대출 같은 거, 서민금융담보하는 개인회생이나 뭐 채무조정위원회 이런 데를 마련한 건데 왜 이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가정에다가 제가 이 부분을 넣어봤냐면은 사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다 잘 되시면 좋은데 만에 하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마지막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필요한 서류 부분이에요. 필요한 서류는 이제 기본 서류, 신분증, 등본, 원처번은 기본 서류니까 그거는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다음에 소득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요. 소득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카드 매출, 그 다음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재산세,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 보증금에 따라서 또 보증금을 담보물로 입보를 해서 신용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따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출
연체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인데요. 연체가 안 되시면 좋겠죠. 물론 근데 사업이 다 잘 되고 정말 다 잘 됐으면은 저는 이제 그런 바람이지만, 만에 하나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채무를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닥치시면은 그냥 막연하게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재기하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사업을 정리를 할 때도 계획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추후에 다시 재기를 하실 때도 훨씬 수월하게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으시니까 이 점도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개인 회생이나 워크아웃, 파산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는, 내가 이제 만약에 소비자 금융 대출을 받았는데 이 채무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우시면은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잘 상환을 하시면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꿔드림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자 금융의 채무에 대해서 다 전환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시중은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등급관리나 대출 관리에 대해서 월등히 더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또 좀 힘드시면은 서민금융 1397 다모아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채무 조정을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채무를 조정을 받으시고 이거를 월납으로 변제를 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을 하고 전환할 수 있는 건 전환을 하셔서 그쪽에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고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채무 조정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대출은 1%의 이자라도 빚은 빚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발생시키는 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신데, 그래도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대출이라는 게 꼭 필요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빨리 대출을 벗어나서 플러스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이 거듭남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나 이런 영상에 도움을 받으실 분 있으시면은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영상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거듭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